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0일 오전 7시 44분입니다. 나중에 역사는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부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북한을 김일성, 김정일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묶으면은 자꾸 이 무속 음모론 이런 이미지와 겹칩니다. 무속과 음모론을 합쳐서 이게 조직화가 되어버리면은, 특히 정치 조직화가 되어버리면은 이건 일종의 컬트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교 집단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건희, 윤석열 이 3자가 보여주는 행태에서 공통적인 게 주술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교 집단과 같은 맹신, 맹종입니다. 아니 세상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명하지 않고 비호하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 반 이상이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괴기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쪽 계통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일종의 특종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비상계엄 시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정보사 공작 요원 배치 등을 계획하여 계엄 비선으로 지목되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에서 점집의 말하자면 보살이었다는 겁니다. 무속인으로 활동하여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일보가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점집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이틀 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현역 장교 회동 장소인 롯데리아 점포와 도보로 갈 수 있는 인근 빌라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상원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이틀 전에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어제 오후 찾아간 경기 안산 소재의 한 반지하 주택에는 노 씨가 다른 무속인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점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굳게 닫힌 문에는 만자와 함께 안산시 모범 무속인이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관 옆에는 술, 북어 등 굿이나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보살이라고 적힌 현수막 간판에 붙어 있었지만 그건 어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고, 동업자라는 A씨는 노전 사령관과 함께 철학관을 운영한 것이 맞다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계엄 발령 이틀 전인 지난 1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있었던 롯데리아로부터 약 1.4k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경찰 산하죠는 노 씨가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대령 등과 롯데리아에서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부 확보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노 씨란 사람은 2018년에 불명예 전역을 했는데 이후 점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왜 이 기사가 괴기하게 보이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이 사람 이 보살을 하고 있다는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에 점집을 운영하는 게 좀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묶이는 게 있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이 세 사람은
우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이 극단적인 유튜브의 아주 구독층, 애독자로 보입니다. 애청자로 그랬죠. 애청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이 무속과의 인연은 일일이 꼽기도 참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번 이 계엄의 본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했느냐, 왜 계엄을 했느냐에 대해서 어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표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예방적 공격으로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보호가 목적이었다 라고 했고, 저의 경우에는 선관위 점거가 목적이었다. 선관위를 점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서버를 탈취해가지고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으니까 이걸 손봐야 된다 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300명이나 되는 병력을 테러 집단도 아닌 선관위에 투입을 해가지고 서부 반출을 시도를 했으나 법무관들이 반대로 좌절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식적으로 말하는 국회의 탄핵권 남용에 대한 응징. 이 세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의 기능을 했겠지만은 아마도 가장 컸던 것은 김건희 여사 보호,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넘어간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그렇고 이 주술적인 것이 다 통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통하느냐,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신이라는 겁니다. 미신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윤석열 부부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최고의 정보를 받습니다. 국정원도 있고 검찰, 경찰, 군에서 올라오는, 또 외교부를 통해서 올라오는 대외 정보가 많아요. 일상적으로 그런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신적인 사람도 미신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느냐? 바로 그분 주변에 모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그쪽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보 보고 라인보다는 비선을 좋아했는데, 그 비선의 음모론자와 이 주술적인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쪽 그 황당무계한 쪽으로 귀가 더 기울었다 이거죠. 권력자가 정보 판단을 그르치면은 하지 않아야 할 전쟁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권력자가 대통령 중심제하의 대통령이라면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이 있죠.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두 분 합쳐서 3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만큼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같은 사람이 예컨대 3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면은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즉 사고 치는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아마 다수 장관들이 반대해도 비상계엄령 선포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명령 하나로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이게 특전사, 수도를 지키는 4대 아주 정예부대가 동원되었지 않습니까? 거의 말 한마디로
만약 그때 발포명령이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발포명령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날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 결의를 하지 않고 군대가 서울 시내에 진주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수용하겠느냐. 군인들 향해서 화염병 던지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럼 얻어맞고 가만히 있겠느냐. 발포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윤석열의 허황된 정보 판단에 기초한 비상계엄령 선포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는 안 된다. 내각제적 요소 또는 분권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 전에 그게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이 감옥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양보하겠느냐. 개헌을 통해서 독차지할 권력을 나눠 주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